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은 가을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황금들녘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남원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삽교천 방조제가 막으면서 그 삽교호가 만들어졌는데, 그 삽교호의 오른쪽 하류권에 있는 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삽교천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한 4km 정도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온 지점인데, 가지수로지만 폭이 꽤 넓습니다. 하류 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m, 200m 이렇게 넓은 곳도 있고요. 여기 상류권 같은 경우는 30m에서 40m 정도로 가지수로임을 생각하면 꽤 넓은 수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수로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유속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내려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주말이라 많은 분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저도 이제 적당한 지점을 찾아 들어가서 저쪽에 지금 자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들어갈 건데, 여기는 어차피 유속이 있습니다. 유속이 있는 곳이니까 그 낚시를 하면서 물흐름이 있는 곳, 유속이 있는 곳에서의 낚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편성을 막 마쳤습니다. 원래 제가 내려오면서 계획했던 대로 왼쪽에 짧은 데 2대, 이건 연안 쪽으로 붙여서, 이건 여기 어느 정도 유속이 있는 곳인데, 유속이 있어도 이 가해로 붙이면 거의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업다운치 2대, 20대, 22대를 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중앙에서는 흐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카본줄로 하고 5홀 있어가지고, 요거는 만약에 흐르면 무겁게, 예를 들어서 본봉돌하고 수입배를 이렇게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외봉돌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찐맞춤을 무겁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 다 펴고 나서 보니까 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속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기를 자주 오는 곳인데, 고향 가는 길에 올라오다도 들리고 짠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유속이 없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예 엣지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저수지처럼 가만히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오히려 가에 놓는 것보다는 가운데를 긴 데로 공략하는 게 더 나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다 이렇게 놓는 거는 낭비인 것 같으니까 맨 가에 하나는 놓겠습니다. 20대는 놓고, 요 22대를 걷고, 요걸 걷고, 이 가운데 쪽으로 해서 제일 긴데, 지금 3, 4대까지 폈거든요. 30, 32, 34 폈는데, 이 38대를 요 중간에 하나, 가장 길게 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짧은 거 한 대에 가해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긴데 4대를 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편성을 바꿔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보는데, 만약에 이 가해 쪽에서 자꾸 입질이 온다, 그러면 짧은 데를 여기다 다시 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대편성을 바꿔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그 가면은 5시 넘으면 그러더라고. 예.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
마리네. 해질녘에 한두 마리라도 붕어를 만나고 밤낚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입질 없습니다. 아래 위 뭐 근처에 조용하네요. 원래 얘가 유속이 항상 있는 곳인데 이물을 계속, 이게 상류입니다. 이쪽 들어가면 쭉 내려가서 사교천이 되는 거고요. 여기로 쭉 올라가면 이렇게 갈라지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오봉지, 왼쪽으로 가면 면천지입니다. 오봉지와 면천지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항상 유속이 있고, 또 중간에 도수로, 농로로 들어가는 도수로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교천 배수관문을 열어도 물이 흐를 수 있고요. 그런 원인 때문에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인데, 오늘은 마치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물이 유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컨셉도 유속이 있는 곳에서의 낚시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왔는데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낚시 방법에 대해서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또 이론적으로라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고기가 안 나오는 게 문제네요. 근데 밤낚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밤낚시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베스터기 때문에, 베스터는 전통적으로 밤낚시가 잘 안 되거든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활발하지는 않고, 대신에 아침에 여명이 밝고 나서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보통 그게 한 7시부터 10시까지는 입질이 굉장히 좋으니까, 뭐 밤에 좀 입질이 없더라도 차분하게 기다려서 내일 아침 낚시까지 해보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아무 대책 없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집어용 그루텐도, 신테라라고 하는 집어용 그루텐도 다시겠습니다. 이것도 써보고, 이제 지렁이도 써보고, 낮에는 베스나 블루길 잔챙이 때문에 지렁이 쓰기 힘들지만 밤에는 이런 잡고기들이 없어지니까 지렁이 짝밥도 쓰고 입질용 그루텐도 달아서 여기 있는 거 했던 모든 걸 총동을 해서 붕어를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정말 입질 없네. 살이 터져 허물 벗어 심각한데?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이 월척 한 마리만 나와도 이 괴물 낚시다 생각하고 하겠는데. 입질.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이야, 정말 어렵게 나오네요. 지금 9시가 조금, 아이고. 여기가 있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첫 고기 정말 어렵게 잡은 거라 한번 꺼내 얼굴 좀 보겠습니다. 어이구, 가버렸네. 그나마 9시 넘더라 전혀 입질이 없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아래 위, 저 위에 분들은 두 분 다 지금 나가시더라고요. 이 수로 이 상륙권에는 전혀, 저만 입질이 없으면 자리 탓이라도 하겠는데 전혀 입질이 없어서 이것도 조금 채비 변형을 준 겁니다. 원래 이곳이 유속이 항상 있는 곳인데, 제가 와보면 일반적인 저희 표준집 맞춤에서 대처 스티링을 2개나 3개, 4개까지도 채워야 되는, 그래야 안정이 되는 그 정도로 유속이 센 곳이거든요. 근데 원래 흐르던 물에 적응된 붕어들이 이렇게 물이 딱 서버리니까 뭔가 오히려 경계심을 느껴서 회유도 않고 입질을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로 낚시는 머물러 있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회유하는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회유를 기본적으로 않고 있고, 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날은 와도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이물감이 있으면 안 먹고 뱉어버리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우리 슈벨채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두 반을 다 눕도록, 그래서 목줄을 길게 해서 먹기 편하게 이물감을 최소로 줄여주는 채비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상황이 원치 안 좋네요. 그래도 또 상황이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면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달아볼게요. 신벨에 집어용 그루텐을 달고 이거를 집어를 해주고, 이 아랫바늘에 지렁이를 하나만 달아서 아주 입질을 약해진 붕어를 꼬셔서 잡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큽니다. 이 지렁이 좀 적당한 성냥골 정도 되는 거, 성냥개비 정도 되는 걸 골라서 이렇게 지금 한 마리만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약주하세요? 아니, 수술을 못해요. 지금 한 마리 나왔어요. 지금 어느 쪽에서요? 가운데 있는 거 처음 입질 받은 거예요. 와, 이렇게 입질이 없나? 저 옆에를 한번 봐보세요. 저기 푸덕거리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희한하네. 저 케미 불을 대충 한번 쉬어보세요. 이렇게 유속이 없는 경우도 또 처음이에요. 그 봉술 달았던 거 다 뛰었잖아요. 물이 좀 흘러야 그래도 고기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나요.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2번 한번 잡을래요?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얼굴이 와, 오랜만이네. 근데 별로 안 크네요. 이것도 긴 목줄 지렁이 먹었습니다. 가득 떨궜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제 가장 긴데 3.8칸대입니다. 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잠깐 짬락으로도 대하섯 마리 잡는 게 어렵지 않은 곳인데, 오늘은 낚시하긴 참 좋습니다. 바람도 없고, 항상 낚시 힘들게 하는 유속도 없고, 뭐 모기도 없고, 선선하고 정말 좋은데, 결정적으로 입질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9시 반경에 한 마리 잡고, 지금 11시 반, 거의 2시간 만에 또 한 마리 잡았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근데 밤낚시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밤낚시는 조항기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나오는 날은 좀 나오고 안 나오는 날은 전혀 안 나오고, 베스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항상 잘 나오니까 아침을 기대 걸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even when it's gone all now, I promise you that I'll never let you go. 이거 오늘 저녁에 못 쓰는 줄 알았는데 결국 쓰긴 쓰네요. 이게 제가 개발하고 있는 시제품, 신제품인데 샘플로 만든 겁니다. 이거 살림만 거치대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끼고 이쪽에 딱 끼워주면 이렇게 아무데나 거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또 어김없이 찾아와 두 손 잡은 그대에게 난 해준 게 없는데 초라하지만 오늘 그댈 위해 이 노래 불러요. 평상시에 지렁이를 달아 놓으면 낮에는 베스나 블루길, 살치 이런 것들이 낚시하기 힘들 정도로 덤비고, 밤에는 이제 야행성 어종, 동작이나 메기, 꾸구리 이런 것들이 덤비거든요. 그런 잡고기 때문에 사실은 쓰기가 힘든데, 오늘은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잡고기가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딱 2번 입질 받아서 붕어 2마리, 한 마리 여기서 떨어졌고 한 마리 나왔고, 그 정도로 잡고기 입질이 없을 정도로 오늘은 뭔가 물속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슬퍼 말아요. 오랜 지난 친구처럼 너만을 믿을 수 있게 기댈 수 있게. 입질. 아이고. 초라하지만 오늘 그댈 위해 이 노래 불러요. Tonight 그대의 두 눈에 12시 넘어서 한 마리가 나왔는데 애기 붕어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베스가 있어서 이런 붕어는 거의 없고, 얘가 베스터지만 뭐 허리급이나 사자를 노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뭐 산란기 때 아니면 그런 붕어는 거의 없고, 대신 베스터기 때문에 이렇게 잔 붕어도 없습니다. 거의 7치 이상, 7, 8, 9치 턱걸이까지 이런 마리수터에 가까운 곳인데 아주 천천히가 나왔네요.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면 핸드밤 바람 불어오네요. 파도 거품 속에 담긴 네 모습 오륙도 넘어. 아침 낚시 준비하면서 약간의 두 가지만 변화를 주겠습니다. 첫째는 그루텐을 좀 다시 개겠습니다. 어제는 여기가 유속이 있는 걸 생각해서 잔분감이 많은 바늘에 오래 붙어 있는 도봉 그루텐을 좀 되게 개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어차피 유속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주로 쓰는 다이와 삼업의 딸기 그루텐을 섞는 방식으로, 그래서 무르게 개는 방식으로 해서 평상시와 똑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편성입니다. 왼쪽에 맨 끝에 요거 두 칸대 하나 펴놨는데, 첫째는 시선이 분산이 되고, 요거는 이렇게 연안에 붙여놓는 거는 아침 저녁 또는 저녁 이런 식으로 연안을 따라 회유하는 붕어를 노리는 건데, 지금 이제 날이 밝고 나면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눈이 너무 분산돼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접고 받침대 방향을 바꿔서 맨 오른쪽에, 아무래도 긴 데가 먹는 것 같으니까 맨 오른쪽에 38대 하나를 더 펴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편성을 조정을 해서 앞식 낚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왔다. 별빛이 반짝이던 그 어느 날 내 심장 아, 이것도 나왔는데. 그 사람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대의 대편성 조정하고 있는데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씨알도 좀 잘게 낚이네요. 일단 8치는 되겠습니다. together for times. I'll be on your side, never turn again. 아껴왔던 나의 순간들을 이제 함께할 그대는 영원한 나의 사랑. 내 곁에 그렇지. 오, 이거 크네. 내 두 눈을 바라보는 그대의 사랑이 이게 새로 핀 2번 38대입니다. 38대에서 꼼지락 하더니 결국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거든요. 해가 완전히 떴는데 지금부터 입질이 이제 살아날 시간인데 녹조가 너무 심합니다. 완전히 녹조라 때가 돼버렸네요.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바람이 불어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바람도 멈추고 물살도 유속도 멈추다 보니까 이 상류권은 이렇게 녹조가 심하지는 원래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류권에 있던 녹조가 이쪽으로 다 밀려오면서
입질도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은데, 아침 지금부터 입질이 살아날 시간인데 이 녹조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요 시즌에 이 남원천에서 나오는 평균 CR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좋은 것만 생각할까 love today 2번이요? 눈을 뜨면 바람 솔솔 좋은 일만 생각할까 love today 휘파람을 불며 고개를 끄덕거리며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저 가장 긴데 가운데에 있는 38대가 움직여서 그거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38대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아침에 붕어는 좀 잡고 있는데 녹조가 심해가지고 야, 여기서 낚시를 해야 되나. 우리나라 물 맑고 경치 좋은 산과 호수가 많은데, 호수와 강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촬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녹조가 심합니다. 사람 상관없이 마음에 무게 없이 오늘은 날 사랑해 오, 그랬네. 휘파람을 불며 고개를 끄덕거리며 3번 대고 2번 대가 바뀌었는데, 3번 대 가운데에 있는 38대 원래 있던 거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계속 지렁이로 잡았는데 요거는 구루텐을 먹었네요. 이 긴 목줄에 이 지렁이가 그대로 있죠. 어이구, 야야야야. 자동 방생이 돼 버렸네요. 이거 모르는 거구나. 너무 그리울수록 사랑이란 건 알았지 또 다른 사랑으로 날 숨기기도 이거는 좀 전에 이거 3번 때 이거 끌어내다가 이거 2번 때 원켰지 않습니까? 그거 풀고 있는데 띠가 다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렁이 먹었습니다. 이길 바랬었다 오. 아직도 내 곁에 너의 목소리와 그 미소가 남아있는데 우린 얘기할 수도 웃을 수도 없잖아 내게 남겨진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 뭐야. 다시 찾아올 거라고 맨 가에 5번 대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걸렸는데 떨어졌네요. 목줄이 끊어진 것도 아닌데 빠져버렸습니다. 유속이 오늘은 전혀 없고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조도 밀려오고 또 입질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유속에서 낚시하는 방법은 설명을 못 드렸고, 오히려 이렇게 입질이 약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에 낚시하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렁이를 안 가져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보통 지렁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안 쓰는 분들 많거든요. 오히려 옥수수는 꼭 스위트콘을 갖고 다녀도 지렁이는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입질 약할 때 의외로 지렁이가 특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미끼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잘 먹는 미끼가 제일 좋은 미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전이 되면서 그루텐도 입질하기 시작했는데 그루텐이 먹기 전까지는 지금 뭐 한 6, 7마리는 입질, 또 왔네요. 이것도 가장 긴데 38대에서 왔는데 이것도 지렁이인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10마리 잡은 것 같은데 7마리 정도를 지렁이로 잡았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좀 귀찮으셔도 이렇게 자연지에 올 때는 지렁이 꼭 챙겨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2번 때 38대를 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침에 제가 요 가에 20대 연안에 붙여놨던 거 그걸 걷고 요 2번 때 38대를 폈습니다. 이제 낮 낚시는 아무래도 긴 대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피자마자 입질 받기 시작해서 오전에 받은 입질의 거의 반을 이거로, 지금은 이제 분산이 됐는데 초반에는 거의 이거로만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편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입질이 없을 때 대부분 찌맞춤에 집중을 합니다. 찌맞춤이 잘못됐나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웬만한 상황 아니면 찌맞춤은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유속이 생겨서 또는 대류가 생겨서 흐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쇠링을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찌맞춤은 믿고 갑니다. 반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이거 떡밥, 어떤 게 먹을지 모르니까 미끼를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대편성도 그때그때 뭐 하나를 접고 다시 필 수도 있고 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변화를 주면서 상황에 대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번. 오늘 마지막 고기가 1번 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날이 뜨거우니까 요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항도 좀 떨어지고 또 씨알도 이렇게 10마리 정도 잡으면 월척도 한두 마리 들어가거든요, 보통은. 근데 오늘은 월척도 한 마리 없고, 또 떡붕어도 가끔 나오는데 오늘은 떡붕어도 한 마리 없네요. 지금 남원천에서 낚시를 했는데 이게 삽교호의 지류입니다. 이 삽교호는 그 삽교천 방조제를 막으면서, 바다를 막으면서 생긴 호수인데, 본류에는 민물낚시 포인트는 거의 개발이 안 돼 있고 주로 가지수로 하고 상류 쪽에서 주로 낚시가 이루어집니다. 제 방에서 왼쪽 라인을 봤을 때 첫 번째 만나는 큰 가지수로가 그게 곡교천입니다. 그 선인교 아래 위쪽으로 금성리 마을이 있고 해암리 마을, 금성리와 해암리에서 떡붕어 중축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축 하시는 분들은 금성수로나 해암리수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곡교천입니다. 그 다음에 본류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 이제 그 선장면 앞에, 선장면 사무소 앞에 흐르는 물줄기, 그걸 보통 선장수로라고 하는데, 그 선장수로는 제가 벌써 5년 됐네요. 2000년도에 동영상으로 소개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라인 중에서는 하류권의 제일 큰 수로가 이 남원천입니다. 저 아래쪽에 그 남원포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원포 수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공식 명칭은 남원천이고요. 이게 남원천이라서 또 내비에 남원천에 그 다리가 있으니까 남원천교 이렇게 치고 오면
좌우에 상류권이 나옵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남원천교라고 치고 갔다가 저 위에서 헤맨 적이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다리는 남원포교입니다. 가면 다리 신교와 구교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남원포교를 기준으로 내비를 친다면 남원포교를 치고 오시면 됩니다. 그 남원포교를 기준으로 하류권과 상류권으로 나눠지는데, 하류권은 한 3.5km 정도 됩니다. 본류까지 꽤 긴 거리이고, 이 상류권은 저 위에까지 한 500m 정도 되는데, 낚시 여건은 아래쪽이 더 낫습니다. 왜냐면 수로폭도 넓어서 거의 유속도 적고요. 그 다음에 앉을 자리도 많고, 그래서 주로 밑에 쪽으로 많이 가고, 또 그쪽은 떡붕어도 많이 낚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조항면에서는 제 경험으로는 얘가 유속이 좀 있지만 조항은 오히려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상류 쪽을 주로 자주 오고요. 근데 여기 요 포인트 한 4km 정도 포인트인데, 여기는 주차 여건이 조금 안 좋습니다. 차를 교행하기가 조금 힘든 곳이 많은데, 일단 차를 한 대를 대놓고 차가 교행할 수만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차를 대놓고 내려오면 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조항이 얘가 베스트지만 사실은 마리수가, 우와, 또 나왔네요. 크로징 멘트 중에 또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래도 더우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얘가 조항이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 낚시하면 정말 안 나온 날이 한 10마리, 그 다음에 웬만큼 하면 20마리 정도 나오거든요. 오늘은 정말 안 좋은 경우에 속합니다. 이상하게 지금 유속이 없어지는 바람에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평균 조항이 아주 좋고, 또 중부권에서 어디나 오기 편한 접근성이 좋은 곳이니까, 이 중부권에서 수로, 또 여긴 장애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적 넓은 수로에서 장애물 없이 좀 마리수 손맛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거 사교천 지류인 남원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크루징을 끝냈는데 조 PD님이 여기 유속이 있다라고 하는데, 막상 왔는데 유속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물어보네요. 유속이 있으면 찌맞춤을 좀 무겁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겁게 하는데, 이 상태에서 뭐 쇠링 대짜 기준으로 서너 개 여기다 더 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수위벨 채비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다 자꾸 수위벨 채우는 게 불안하다, 그때는 까꾸로 가십시오. 이렇게 수위벨이 위쪽으로 가고 이 본봉돌이 밑으로 가도록, 그래서 본봉돌 밑에 목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쇠링을 채워주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덜 흐릅니다. 그런 식으로 적응하면 되니까. 아니면 요 목줄 없이 요 목줄을 여기다 이렇게 바짝 붙여도 됩니다. 목줄을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만든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만들든지,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든지, 아래 유리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쉐링을 몇 개를 채워야 됩니까? 그거는 유속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날은 좀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르는 날이 있으니까, 적게 흐를 때는 대짜 한두 개, 많이 흐를 때는 대짜 쉐링을 4개나 5개 이런 식으로 채워서 안정시켜 갖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거의 씨알이 똑같습니다. 쌍둥이 들어갔네. 예, 기자님. 고령 멀죠? 그 합천 옆에요, 합천 옆에. 아유, 또 잡았어요. 오, 이거 큰 거 같은데? 예. 지금 크루징 끝내고 열 몇 마리를 잡았는데 물척이 없어서 아쉽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한 마리가 나왔는데,
여기 살림망에 양쪽 다 달리거든요. 딱 자스트 월척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재볼까요? 딱순이 월척이네요. 딱순이. 딱 30.3입니다. 어이구. 배를 접으면서 마지막으로 나온 딱순이 월척입니다. 자, 잘 가라.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